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시작해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니저님 오늘은요 이 제약바이오주의 강세가 굉장히 눈에 띄는데 매니저님 이런 흐름 뭐 앞으로도 쭉 이어질 수 있는 건가요? 지난주에 제가 양치기 소년이 될 뻔했다 그랬잖아요. 바닥이 잡혔다 그랬는데 시장이 한 번 더 빠져가지고 가슴이 철컥 내려앉았었는데 사실 780포인트에서 시장이 더 빠질 거라고 막 겁을 주고 폭락할 거라고 현금 만들어놔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은 반성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지수가 워낙 지금 강하게 반등이 좀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저점에서 이제 현금이 있었던 분들은 살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어저께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딱 816포인트 근처까지 자율 반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뭐 5G도 올라왔고 IT도 올라왔고 2차 전지도 올라왔고 다 올라왔는데요. 오늘은 지수가 2% 가까이 또 상승하고 있는데 특히나 제약바이오 종목들 쪽으로 수급이 조금 쏠려 있는 분위기거든요. 미국에서 치료제라든지 백신과 관련된 이슈가 워낙 좀 강하게 부각이 좀 되다 보니까 오늘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시장 상승 랠리를 좀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특히나 그 많은 제약바이오 종목들 중에서도 오늘 주인공은 CMO와 관련된 종목이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어쨌든 백신을 이제 위탁 생산할 수 있는 기업으로 어저께 또 정세균 국무총리가 언급했던 기업 SK 바이오사이언스의 모회사 SK 케미칼도 지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쵸. 제넥신과 지금 업무 협약을 통해서 CMO 이제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던 바이넥스라는 기업이 오늘 또 급등하고 있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파맵실이라는 기업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CDMO 계약을 체결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뭐 계약 금액이라든지 수주 금액에 대한 부분들은 구체하게 발표가 되지는 않았지만은요. 어쨌든 파맵실이 지금 상한가까지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또 원료의약품을 만드는 ST팜이라든지 아미코젠 이런 종목들까지도 이제 동반해서 다 급등세가 연출되고 있다 보니까 시장의 이제 수급 심리가 이제 이런 종목들 쪽으로 강하게 좀 옮겨붙고 있는 상황이고 치료제와 관련된 종목들 역시도 뭐 신풍제약 그다음에 신풍제약을 따라 올라갔었던 덱사메타손과 관련된 종목들도 장중에 급등세가 또 연출이 좀 됐었거든요. 제가 그동안에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간단하게 리뷰해드리면서 오늘도 제가 제약바이오 종목 한 종목 준비를 해왔으니까 주목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5호짝에서도 제약바이오의 흐름 좀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우리 영민 DJ가 짚어주셨던 종목들 좀 네.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언급해주셨던 우리 인텍플러스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네, 어제 제가 인텍플러스 13,800원에 뭐 어쨌든 주가가 또 좀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현재가로 바로 편입을 했고요. 어저께 장 끝나기 직전에 14,000원을 살짝 좀 넘으면서 고점 돌파 시도가 좀 있었고요. 오늘은 조금 쉬고 있는데 뭐 2차 전지라든지 IT 쪽이 오늘은 조금 숨고르게 하고 있다. 어저께 강하게 반등이 들어온 종목들은 오늘 좀 쉬면서 제약바이오 종목들 쪽으로 수급이 옮겨가고 있거든요. 근데 뭐 제약바이오 종목들만 계속 움직일 건 아니잖아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인텍플렉스의 핵심적인 투자 포인트, 머신 비전 기술,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네. 기업이고 이 원천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그리고 2차 전지와 관련된 검사 장비, 3D 검사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해드렸던 이노메트리라든지 V1텍의 후속주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전히 주가는 제가 말씀드린 가격 13,800원짜리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21선 아래서는 여러분들이 강력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매수 기회다. 추세가 이제 잡히고 나면은 SKC라든지 대주전자재료 같은 이런 종목들이 급등하는 것처럼 전고점을 또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시세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니까요. 상대적으로 좀 가벼운 종목이기도 하고 올해 흑자 전환이 되면서 실적에 대한 이제 기대감도 부각될 수 있는 종목이니까 오히려 오늘 같은 날 뭐 많이 뛰어 올라간 또 제약바이오 종목 추격 매수하려고 그러면 또 부담스럽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지금 오늘은 숨고르기 하고 있지만 또 주 후반에 강하게 또 시세를 낼 수 있는 종목들을 선점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인텍플러스 주목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아요. 그러면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리뷰해볼 종목은요. 바이넥스입니다. 네. 8월 19일에 언급을 해주셨었는데 이제 오프닝 때 얘기했던 이 CMO, 그렇죠. CMO 강세에 좀 힘을 받아서 높은 수익률도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바이넥스가 뭐 거의 상한가 들어가기 직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제가 분명히 지난주에도 여러분들께 주도 섹터의 종목들을 그냥 편안하게 바닥에 있을 때 사두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바이넥스를 이제 8월 19일 날 소개해드렸으니까 딱 요 날이거든요. 요때 이제 매수를 하는 포인트였는데 차트를 뒤로 조금 당겨보면은 이때 이렇게 지금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시점이었단 말이에요. 정말 사기 편안한 자리잖아요.
이럴 때 매수해놓고 지금 딱 3영업일 지났는데 오늘 상한가까지 급등을 하면서 무려 40% 가까이 지금 수익이 네. 났단 말이에요. 목표가 터치한 것뿐만 아니라 오늘 시장의 거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뭐 절반 정도 수익 챙겨 넣으시고 나머지는 당연히 강력 홀딩 하시면서 만약에 오늘 장 막판까지 이제 상한가까지 급등을 하게 된다면 내일 또 추가적인 시세가 이제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3만 원 돌파를 기대를 해보고 일정 물량은 홀딩하시고 또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이제 방송을 보시고 2만 원 초반대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 2만 100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어제 무료 방송에서도 들어오신 분들이 어제 쬐끔 올랐는데 벌써부터 바이넥스 수익 났다고 고맙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오늘 진짜로 제대로 된 이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2만 100원 뭐 2만 300원 안에서 매수되신 분들은 절반 정도는 딱 수익 챙겨 놓으시고 나머지 절반은 오버나이트 해가지고 내일까지 한 번 더 이제 급등을 노리는 전략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종목 리뷰로 가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리뷰해볼 종목은요. 8월 18일에 언급해 주셨던 이 대주전자재료인데 그 당시에 목표가로 제시해 주신 52,000원을 뚫었죠. 네, 그렇죠. 오늘 장중에 53,400원까지 올라갔다 왔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시장 빠질 때 2차 전지 종목 딱 2개 소개해드렸는데 하나는 SKC고요. 이틀 동안 어제까지 급등을 했었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대주전자재료인데요. 역시나 바닥을 찍고 이제 터닝이 되고 나니까 직전 고점을 뚫으면서 오늘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을 했거든요. 지금은 이제 뭐 윗꼬리가 조금 달려있긴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워낙 강하니까 그런 거고요. 전기차라든지 2차 전지 이런 관련된 수혜주들은 추가적으로 시세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 현대차, 기아차 이런 대형주들이 또 급등을 하고 있고 현대위아 같은 종목들도 기술적인 반등 시도가 좀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주전자재료 저는 충분히 좀 더 갈 수 있다라고 봐요. 다만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 터치하면서 14% 정도 수익이 났는데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니까 갖고 계신 분들은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목표가를 뭐 조금 올려본다면 5만 한 6천 원 정도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편안하게 홀딩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우리 영민 매니저의 세 가지 종목 리뷰 잘 들어봤습니다. 이제 문자 사연 시간이죠? 문자 왔쇼. 네, 오늘의 첫 번째 사연은요, 매니저님. 네. 1650님의 티움바이오예요. 티움바이오 15,460원의 비중은 10%인데요. 계속 보유해야 할까요? 아마 이게 어제까지는 조금 빠져 있다가 지금은 아마 수익권으로 전환이 되셨을 것 같아요. 티움바이오가 오늘 장중에 거의 20% 가까이 급등을 했는데 왜 급등을 했냐면 탐방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제가 티움바이오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도 좋지만 이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또 학회와 관련된 모멘텀을 주목해봐야 된다 그랬죠. 티움바이오가 바로 SK케미칼에서 분사를 해온 회사고 이미 혈우병 치료제 같은 이제 신약 파이프라인을 기술 이전 7천만 불이 넘는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을 한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추가적인 이제 기술 이전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이제 기자가 탐방 이제 리포트를 하나 발표를 했는데 뉴스가 하나 나온 게 내용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티움바이오가 개발하고 있는 이제 자궁 경색 치료제 요게 이제 기술 이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국내 판권은 이미 대웅제약에 이제 계약금 40억 원에 이제 기술 이전을 했는데 네. 해외 이제 기술 이전과 관련된 계약을 지금 논의 중이다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게 근데 계약 규모가 국내 금액에 비하면 거의 30배가 넘을 거다라고 이제 회사의 대표가 직접 이제 얘기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가시적인 성과가 조만간에 좀 나오지 않을까. 오늘 이제 거래가 터지면서 이제 급등을 하면서 직전 고점에서 이제 밀려 내려오면서 물량들이 이제 좀 쌓여 있는 매물 소화 과정을 지금 잘 거치고 있다라고 보여지니까요. 편안하게 보유하시고 전 고점이었던 19,000원까지 제가 목표가 드리도록 할 테니까 뭐 하루 이틀 정도 차분하게 좀 기다려 보시면 추가적인 시세를 통해서 목표가까지 공략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사연으로 가볼게요. 다음 사연은 2116님의 서연입니다. 서연은요, 1822원에 매수했는데 매도해야 할까요? 의견 주셨어요. 네, 서현은 뭐 대표적인 정치 테마주, 인맥 관련된 수혜주라고 보시면 네. 되겠죠. 워낙 이제 지난주까지 시장이 안 좋았다 보니까 장이 안 좋을 때는 또 이런 정치 테마주라든지 급등주들이 또 주목을 네, 좀 받게 그렇죠. 되는 거죠. 실제로 이제 주가의 움직임을 보시면 7,000원대 이제 머물러 있다가 14,000원까지 거의 100% 가까이 급등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대선 주자들의 이제 지각 변동, 여당에서는 지금 이재명 이제 경기도지사의 지지율이 앞질렀다고 또 이낙연 하더라고요. 이제 의원을 앞질러 버렸고요. 야당 네. 쪽에서는 지금 뭐 압도적으로 윤석열 이제 검찰총장이 지금 1등을 달리고 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어저께 나의 이름을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에서 좀 빼달라. 다시 한번 지금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이제 약간은 시장이 살아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인맥 테마주들은 지금은 약간 이제 조정 구간이다. 9,000원까지 이제 빠져있기 때문에 손절 가격은 뭐 8,000원, 2,300원 정도 잡아두시고요. 반등 목표치는 12,000원 정도 설정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손절 라인 안 깨지면 이제 기술적인 반등을 좀 기다려서 매도하고 나오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사연 가볼게요. 마지막 사연은 5523님의 깨끗한 나라입니다. 네. 4,720원의 비중은 50%인데 손절해야 할까요? 네, 깨끗한 나라는 사실 뭐 손절할 정도는 아닌데 이제 매수를 하신 가격 자체가 조금 높은 자리에서 매수를 하시다 보니까 뭐 손절 가격을 지금 걱정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주가는 이제 최근에 뭐 깨끗한 나라는 뭐 불매 운동과 관련된 뭐 수혜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모멘텀을 갖고 있는 어찌 보면 이제 테마주라고 또 할 수 있겠죠. 차트는 아직까지 이제 살아 있는 듯한 모습이에요. 다만 매물 저항이 이제 많이 쌓여 있는 자리가 4,800원대거든요. 지난 4월 달에 이제 초급등을 하면서 고점을 만들었을 때 이때 기록적인 거래량이 터져서 2천만 조 넘는 이제 거래가 터지면서 상당히 많은 매물이 쌓여 있고요. 그리고 5월 달에 다시 한번 전고점 돌파 시도가 있었는데 결국 못 넘어갔죠. 그리고 이번 8월 달에도 4,800원을 뚫으려고 하는데 또 못 올라가잖아요. 이건 뭐냐면 4,800원만 올라오면 매도를 하려고 하는 대기하고 있는 매물 저항대가 상당히 좀 두텁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지금 못 뚫는다는 건 단기적으로는 이 박스가 안에 좀 갇혀 있을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이제 기계적인 가격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리면 4,150원 정도를 손절 가격으로 잡아 놓으시고요. 반등 목표치는 4,800원. 4,800원까지 올라가면 그냥 짧게 수익을 챙기고 매도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영민한 투자 문자 사연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그럼 이제 우리 영민 매니저가 준비한 원샷 원킬 종목 소개 한번 들어볼까요? 자, 19,450원에요. 해성 DS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많은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들썩거리고 있는 와중에 IT 종목 중에 눈에 띄게 또 반등이 들어오는 종목 중에 하나가 해성 DS거든요. 해성 DS는 이제 반도체용 이제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를 만드는 기업이고 그리고 리드 프레임이라고 하는 소재를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판 제조를 하는 기업들의 이제 업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려볼 텐데요. 작년까지는 이 관련된 업황이 워낙 분위기가 안 좋아가지고 망하는 회사도 생기고 온통 적자 투성이었는데 이게 작년 하반기 특히나 이제 4분기를 넘어가면서부터 뭔가 변화된 포인트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주목을 많이 받았거든요. 뭐예요? 최근에 그런 기업들이 이제 대덕전자라든지 심텍이라든지 코리아 서키트 이런 기업들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해성 DS가 그 기판에 들어가는 핵심적인 이제 서브스트레이트라든지 리드 프레임 같은 이제 반도체 이제 부품 소재들을 만드는 기업으로 주목을 좀 받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업황이 이제 작년까지 아주 안 좋았다가 갑자기 이제 턴어라운드 되기 시작하니까 많은 기업들이 이제 증설을 하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해성 DS는 이미 작년 하반기 때부터 공장 가동률이 100%를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증설에 대한 투자를 미리 완료를 네. 했고 아마 하반기에 제가 봤을 때는 한 번 더 이제 증설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께 요즘 많이 말씀드리는 게 투자는 곧 수익이다.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LNF라든지 첨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증설과 관련된 캐파 증설과 관련된 얘기가 나온 이후부터 주가가 상당히 크게 급등을 했었던 걸 감안하면은 IT 종목들 중에서도 그와 관련된 이제 설비 투자와 관련된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해성 DS다라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생산 능력이 실질적으로 이제 호황 사이클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과연 그게 이제 실제로 눈으로 이제 나타나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2분기 때 이제 실적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은요. 매출액이 1,190억 정도 거의 이제 1,200억에 육박하는 분기 매출액이 나왔고요. 네. 영업이익이 무려 147억이 나왔어요.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얼마나 많이 성장한 거냐면 무려 150%가 넘게 이제 성장을 한 거거든요. 이제 그런 이익의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조정이 들어온 이 자리에서 반드시 이제 관심을 가져보셔야 되는 종목이라고 매니저님, 말씀드리고요. 근데 네. 뭐 상반기 실적이 좋았지만 네네. 사실 앞으로의 전망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뭐 하반기 실적도 좋다. 뭐 그래야 시청자분들이 이제 편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네. 사실 이제 지금 많은 기업들에 대한 이제 실적을 어찌 보면 지금 리뷰를 하는 거잖아요. 상반기 때 실적이 아무리 좋았다라고 하더라도 하반기 때 실적이 상반기 때 좋았던 실적을 이어가지 못하면 주가는 조정을 받기 마련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하반기 때도 이 기업의 실적이 좋았던 상반기보다 더 좋을 수 있는 가능성이 뭐냐면 제가 보고 있는 가능성은 이제 몇 가지 포인트만 좀 짚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에서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SK 하이닉스에서 지금 하반기 때 이제 플립칩 전환 투자라는 걸 진행을 하는데 거기에 바로 이 해성 DS가 330억 최소한 330억이 넘는 매출이 나올 걸로 이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 이제 매출 캐파를 확보를 해놨다라는 거, 그게 이제 첫 번째 투자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삼성전자 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전장 쪽에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바로 요 회사가 생산해내고 있는 차량용 반도체가 삼성전자 쪽에 이제 납품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지금 높아지고 있다. 전기차라든지 자율주행 쪽에 이제 투자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고 LG전자도 요즘에 이제 전장 쪽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재용 부회장이 전장 사업을 이제 키우려고 역점을 좀 두고 있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매출이 인식되기 시작하면 아마 상반기 때보다 하반기가 훨씬 더 실적이 지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공장 가동률인데요. IT 기업들은 이 가동률이라는 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가동률이 이제 100%를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와 관련된 이제 수요가 계속 뒷받침이 돼주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여기서 이제 공장 가동률이 100%를 넘어간다는 얘기는 증설에 대한 투자가 이제 생긴다는 얘기거든요. 요런 스토리로 이제 상승했던 종목이 바로 비메모리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 중에 또 DB하이텍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가동률이 이제 계속 100%를 유지하다가 증설하면서 주가가 2만 원 넘어가고 2만 5천 원 넘어가고 3만 원까지 넘어갔거든요. 네. 해성 DS 역시도 하반기 때 이제 그런 스토리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상반기 때보다도 하반기 때 실적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요게 이제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차트를 보면서 가격 전략 제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적 전망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IT 종목들이 고점 대비해서 10에서 20% 가까이 다 조정을 받았잖아요. 해성 DS 역시도 2만 1,000원까지 이제 주가가 올라갔었다가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시장이 조정을 받으니까 18,000원대 자리까지 지금 하락이 들어왔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제 오늘 이틀 동안에 양봉을 만들면서 저점을 딱 회복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을 좀 싸게 접근할 수 있는 매수 적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매수 가격은 19,450원 현재가로 편입을 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일단 1차 목표 가격은 24,000원 정도 잡아보고요. 손절 가격은 17,000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원샷 원킬 종목으로 오늘 해성 DS 소개해 주셨고요. 또 두 번째로 준비되어 있는 서브 원샷 원킬 종목이 네, 준비되어 있죠. 요 종목은 다행히 오늘 다른 제약바이오 종목들과 달리 크게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뭐 종목을 좀 비싸게 살 때도 있지만 이렇게 또 좀 싸게 살 때도 있어야 네. 되거든요. 37,500원 현재가로 부강약품이라는 종목을 바로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많은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다 급등을 하고 있고 제가 CMO와 관련된 기업들 아까 간단하게 언급드렸지만 역시나 이제 시장의 중심 트렌드는 코로나19 또 치료제와 관련된 종목들이다. 어저께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제 언급한 게 바로 혈장 치료제와 관련된 녹십자 그리고 약물 재창출은 이제 부강약품이 이제 꼽히고 있고요. CMO와 관련해서는 SK 바이오사이언스, SK 케미칼을 이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강약품이라는 종목 자체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레보비르라고 하는 기존에 있던 의약품 항바이러스 제제를 코로나19 치료제로 지금 개발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임상 이상 시약처 이제 승인을 받고 임상 이상 실험을 진행을 하고 있는 단계잖아요. 네. 약물 재창출과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급등하는 이유. 미국에서는 혈장 치료법이 FDA의 승인을 받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백신이 빠르면 뭐 9월 달 안에도 최소한 한 곳 이상이 긴급 사용 승인을 받게 될 거다. 뭐 이런 장밋빛 전망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약물 재창출과 관련된 종목들이 오히려 시세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경제적인 효용 가치 때문이거든요. 기존에 이제 일반적인 신약을 개발할 때 걸리는 소요 시간이 최소 5년에서 10년. 근데 약물 재창출 지금 당장 코로나19 환자들이 이렇게 폭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약물이건 간에 효과가 있는 약물들을 처방을 해가지고 빨리빨리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물 재창출을 이미 안전성은 어느 정도 검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코로나19라는 이 바이러스, RNA 바이러스의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하고 난 이후에 바로 그걸 이제 치료제로 승인을 하겠다는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에는 오히려 약물 재창출과 관련되어 있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좀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많은 기업들, 신풍제약도 장중에 지금 20%가 넘게 급등을 했었고요. 많은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갔었는데 부강약품은 아직까지도 지금 박스권 하단 구간에서 조금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뭐 편안하게 저점 부근에서 접근할 수 있다.
제가 말씀드렸던 바이넥스도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는 저점에서 사놓으니까 수익이 거의 40% 가까이 나잖아요. 그쵸. 구강약품도 마찬가지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 전략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500원 매수 가격 말씀드렸고요. 목표 가격은 일단 트레이딩 관점으로 41,500원 말씀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35,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브 원시런티 종목으로 오늘 구강약품 들어봤고요. 또 준비되어 있는 무료 방송 있으시죠? 네, 오늘도 이제 장 끝나고 나서 오후 4시부터 제가 정각에 딱 시작할 테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시장 상황에 대해서 코스닥 지수가 지금 830선을 장중에 넘어서고 있고 코스피 지수 역시도 1% 넘는 강세가 나타나고 있죠. 시장이 이제 투자 심리가 살아날 때 여러분들이 정말 집중해야 되는 섹터 업종이 어딘지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이들 참여하셔서 좋은 정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매니저님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